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금일 시장은 정책 수의 기대감과 개별 이슈가 맞물리면서 특정 테마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죠. 전체적인 흐름은 뚜렷하게 스테이블코인, 자사주 수가, 반도체, 보험, 면역항암제 같은 이런 관련주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각 섹터별로 설명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정부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확장 기대감도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이런 대표적인 이런 코인 관련주들이 신고가가 역사상 신고가가 나오면서 더욱 불을 지피는 모습이었다. 금일 시장에서는 특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보시면요, 이렇게 뱅크웨어 글로벌 너무 많이 시세가 크게 나왔던 종목들보다는 1차 시세가 나온 다음에 눌림 지점 잡힌 종목들 중에서 뱅크웨어 글로벌 같이 이렇게 1차 시세 후 눌림 잡힌 종목들이 특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림 모양이 잡히고 나서 신고가가 또 나오는 모습인데, 현재 눌림 모양으로 잡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중에서 눌림 모양으로 아직 시세가 안 나오고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내다본다면 앞으로 더 수많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하나하나 순환하면서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즌은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일선 부근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전일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올 거다. 다만 금일 마이너스 5.88%까지 민 다음에 상한가 부근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좀 사라지게 만든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멘탈을 좀 죽인 다음에 이젠 좀 강심장인 분들만 수익을 내는 구간이고, 약심장인 분들은 좀 믿음이 작은 분들은 여기서 손절 치겠죠. 밀렸을 때 이거 내가 잘못 생각을 했나? 근데 절대 손절 치면 안 되는 자리죠. 왜냐면 바로 아래 강력한 21선이 바로 있는데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죠. 장중에 이런 경우는 끌고 가시는 게 맞고, 오히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죠.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두려할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신고가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정부에서 밀어주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미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강하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렸을 때는 당연히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제주은행도 역시나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제주은행은 제가 이때부터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또 관심 있게 제가 봤고, 그래서 현재 흐름은 여전히 추가 시세가 나오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는 게 맞죠. 그리고 KCT도 또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또 보내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게 21선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한두 번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5,380원은 이상은 한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눌림 자리 잡혀 있는 종목들은 한 차례씩은 다 신고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눌림 구간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한 차례씩 다 쏟구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도 제가 전일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일단 21선을 가볍게 넘겼기 때문에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차례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세는 당연히 추가적인 수급은 강하게 20%까지 나온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빨간색 이제 도정까지 포함해서 5번째 양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또 나온 다음에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금요일은 일단 한 차례 조정, 다음 주에 다시 시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미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못 가고 적당히 올라간 종목들, 적당히 상승률이 나온 종목들이 가겠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한컴 위드는 제가 전일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단타쟁이들은 한컴 위드를 공략할 거다. 그 아니나 달라요.
거래량이 쑥고쳤잖아요 이때. 이 상승 연봉이지만 진짜 앞전에 있는 그 어느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으로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어때요? 다음날 스포기 거래량으로 도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날에 밀리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 역시나 믿고 달린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고, 이런 형태는 만약에 뭐 음봉 모양으로 금일 잡혔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날리는 형태예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살짝 밀리면서 믿고 달린 형태로 장대 한봉을 또 날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고, 나쁘지가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 2023년도였나? 보면 23년도 맞네. 이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양봉 흐름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굉장히 또 솟구쳤잖아요. 거래량이 수폭이고 반대로 상승이 나왔으면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2월 8일 2023년 2월 8일 7,320원 만들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냥 원래 추가 시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지 않고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들 내에서 누군가가 뒤통수를 쳤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다시 뭐다? 재정비 한 다음에 수급이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024년에도 올리려고 했다가 또 실패하는 모습, 의도적으로 그냥 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큰 자금으로 넣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개인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왔으면 끌어올렸을 텐데, 누군가 이제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더 밀어버린 거죠. 더 빨아먹으려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개인이 이렇게 큰 자금을 넣은 개인의 물량을 어떻다? 지칠 때까지 그냥 받아 먹을 때까지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쳐서 떨궜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현재 앞전 고점 돌파, 이때 24년에 형성된 고점은 돌파가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년에 걸친 고점도 돌파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는 7,200원 이상은 전 충분히 갈 거라 보거든요. 이렇게 흔들면서 결국은 이 부분도 지나갈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다만 좀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분들, 좀 나는 멘탈이 좀 강하다 그러신 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맞죠. 전일과 같이.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비춥니다.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톤도 눌림 자리에서 어때요? 21선 다시 또 돌파가 나온 형태죠. 다 비슷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물론 21선 돌파 안 나오고 옆으로 끼웃끼웃된 종목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형태에서 앞전 고점 돌파를 시도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앞전 고점 돌파름은 대부분 나올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 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딥마인드, 그외 딥마인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뭐 무식하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거고, 미톤도 워낙 뭐 이 종목도 리얼 세력주죠. 대장주격이었죠. 1차 시세 때만 해도 대장주격으로 갔던 종목이라서 앞전 고점 돌파는 결국 나오긴 할 거다. 내일은 투자 연구도 사라지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만큼요.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다음은 또 자사주수가 관련주들이 부분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KG 에코솔루션도 뭐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국증권, 부국증권이 전일 이제 상한가에 이어서 다음날도 20% 이상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20% 이상 수급이 들어왔으면 이 종목은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자사주 수급과 관련돼서 매력이 없는 겁니다. 물론 증권주는 증시가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수혜를 본다는 측면으로 증권주도 같이 상승이 나오는 특징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가 시세가 나올 확률은 크지, 자사주 소각으로는 이미 반영이 다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만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땐 긴 윗꼬리, 긴 위아래 꼬리에서 중심축을 잡아놨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나올 확률은 매우 커요. 차트 베이스만 봤을 땐. 그렇지만 적정 가치에선 이미 선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스도 자사수수가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냥 빠르게 살면 그냥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대성산업도 자사수수가 관련돼서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사수수가 관련돼서는 금일 조정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그 부분에서 이제 한 4종목, 4~5종목 정도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험주 섹터, 보험 관련주들이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죠. 보험 관련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평가돼 있긴 해요. 저 PBR주들이 수두룩하다. 보험 관련주들은. 그래서 홍국화재 같은 종목들, 그러면 하나손해보험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하나생명,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 보험주들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저평가고 시세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PBR인 걸 알아. 근데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보험주에 손을 안 대요. 왜? 시세가 아예 안 나왔거든 그동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 그대로 증시 보양을 하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저 PBR을 뭐 PBR 1 이하가 말이 안 된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1 이하가 말이냐? 그러니까 0.2배, 3배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일반 돼서 3배 이상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PBR 1 이하인 종목들은 1 이상으로 다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 증시 부양을 하는 걸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 PBR주들은 필히 분할로 매수해 두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보험주 섹터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와 이제 저평가 매력 부각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기관까지도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주도 또 맞물리면서 강세 흐름이 나왔죠. 부국증권 요즘 뭐 자사주랑 겹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양증권, 그럼 DB증권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AMP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한가에 쳤고요. 그리고 렉스트칩 이런 종목들 테마성 이제 매수세에 힘입어서 급등이 좀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일 열린 갤럭시 언팩에서 Z 플립 7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죠. 특히 엑시노스 2500 탑재나 슬림해진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이 금일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미래반도체, 그럼 CG트로닉스 좀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신성 ENG 이 종목 원래 2차 전지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쩌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금일은 강하게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그래서 순환하면서 아마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를 1년 반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뮨 온시아 신규 상장 주죠. 이 종목은 워낙 낙폭이 심했습니다. 근데 금일 21선 넘기면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찍는 모습. 이 종목도 저는 사실 관심 있게 보긴 했어요. 명화 함양제 관련주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니가캠 바이오도 굉장히 좋았죠. 이 종목도 사실 차트 부분이 살아 있어가지고 신고가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면역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신약 개발 그런 관련된 섹터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1년 반 유예하겠다라는 내용들은 굉장히 호재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증시 부양만 하면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바닥에서 뭐 아타바이오도 수급 흐름 좋았고요. 에드바이오텍, 그다음에 뭐 퓨처캠 이 정도. 그래서 수급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렇게 크게 나온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순환매 흐름 속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이런 종목 말고 다른 뭐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관련주에서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수급이 몇몇 종목이 들어왔죠.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금일 보면 바닥에서 기고 있죠. 이 종목은 많이 시세가 이젠 한참 핫하게 지속적으로 갔다가 이젠 확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바닥에서도 좀 강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화장품 관련주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평은 나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없으면 이젠 곧 2분기 실적이 나오죠. 2분기 실적에서 수익을 제대로 못 낼 가능성이 크다. 그 화장품 관련주는 하나 정도는 들고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바닥에 이제 탈출 기대감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요. 실적적인 이런 기대감. 그다음에 NFC 같은 경우는 차트 베이스가 좋긴 했죠.
차트 베이스가 이미 추가 시세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전일 사실 NFC를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다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수급이 또 신고가 나오는 형태고, 이런 종목은 윗골이 길게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앞전고점 돌파 시도할 확률이 매우 커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끝나더라도 뭐 영망청으로 장대음봉으로 끝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끝나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못 봐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정책 수혜 기대감 중심의 테마 장세였고, 시세가 분출된 종목은 일단 단기 차익 시정 구간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눌림 이후 타점을 좀 잡아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항시 말씀드리냐, 고가 뚫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드리질 않을 거예요. 그 언급은 드려요. 그러니까 단타쟁이들이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주로 더 잘 가거든요. 제가 전에 한컴 위드하고 막 설명 드렸잖아요. 한컴 위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서 또 헥터 파이낸셜, 맞아, 헥터 파이낸셜도 말씀드렸고 더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고, 반대로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좀 약했어. 제가 좀 안정적이라 하는 게,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정적인 종목은, 우리한테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구간이라는 거죠. 왜냐면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구간에서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올리는 거거든요. 개인들 물량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매집이 덜 된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 고가 있는 종목들이 자기네들이 털어내기는 유리하잖아요. 바닥에서 매집해서 끌어올린 거라서. 오히려 고가 종목들이 더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력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그 구간에서 매도해도 세력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수익을 봤으면 봤지 손실 볼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손실을 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가로 끌어올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세력들 입장에서 유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로 저가 구간,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그러니까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들고 끌어올리려면, 매집이 뭐 진짜 잘 돼 있지 않는 이상은 돈이 많이 듭니다. 호재에 따라서 끌어올리고 싶은데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묵혀 있으면 또 그거마저도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끌어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개인들 물량이 나왔을 때 그 물량을 받아먹은 다음에 끌어올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자 그럼 기준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은 더럽게 안 올라가죠. 금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돼가지고 예상은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집중이 되겠다. 눌림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도 뭐 잉글로드랩이나 뭐 이상한 종목들만 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중에 보면 뭐 NFC나 뭐 이미 많이 올라간 주목. 근데 저는 일단은 한국 화장품이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앞전고점 돌파는 나와야 됩니다. 일단 10,000원대는 넘겨야지 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5일선 이탈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5일선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21선 지지를 받고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번 달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전히 좋은 흐름이다.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한국 화장품은.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뭐 로보티즈도 있겠고, 그 로보티즈는 여전히 5일선 깨트리지 않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보유하시는 게 맞는 거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21선, 그러니까 이제 5일선과 21선 맞닿아져 있고, 여전히 뭐 가까이서 보면 5일선을 깨트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21선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NS 로보틱스.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좀 살짝 깨는 모습이지만 지금 어때요? 61선이 121선 뚫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뭐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라.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도 현재 균형에 맞게 이제 옆으로 좀 기는 형태지만 61선이 어때요? 120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요. 흐름상. 죄송합니다. 61선과 100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61선과 21선이 대로코스가 된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래 그 지지 라인이 굉장히 좀 강력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해 줄 겁니다. 아마 회복하면서 다시 또 살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저는 미래성을 보는 거거든요. 미래성을 봤을 때는 우량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로봇 관련주는. 그래서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21선이 61선 하향 이탈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은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면 21선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60선을 다시 뚫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벨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301선이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좀 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다른 로봇들은 가는데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세력들 매집에 대한 이런 좀 신경을 쓴다,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이 종목은. 근데 뭐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여기에서 갑자기 상한가 치면서 301선 넘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엔젤 로보틱스는 너무 저평가예요. 차트로서는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일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일단은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나쁘지가 않아요. 다른 로봇주보다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확실히 안정성이 있다. 그 LS 티라유텍도 옆으로 좀 기는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 뻔합니다. 옆으로 좀 기다가 다시 또 상방으로 좀 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확실하게 바닥이긴 하기 때문에. 다만 7월 장세 흐름은 제가 별로 좋지는 않다고 했죠. 그래서 약간 소외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이렇게 좀 위에서 타는 종목 있잖아요, 정배열로. 그래서 이렇게 이미 다 뚫어서 위에 저항대가 없는 로봇 관련주라 하더라도 위에 저항대가 없는 종목들을 사실 잡는 게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만약에 나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매번 이제 HTS 창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 같은 바닥주를 그냥 잡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 좀 단기적으로 좀 먹고 싶다, 약간 단기적인 수익을 내고 싶어 하면 노보스타 같은 종목들이 더 좋겠죠. 로보티즈나.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 상방에 뚫려 있잖아요, 저항대 없이. 이평선 저항대 없이 완전 정별 형태로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스포트도 여전히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움직임은 좋아요. YG넛도 흐름상 나쁘지 않죠. 눌림 자리에서 잘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1선만 잘 넘기면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원전선은 구리 가격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리 가격 급등이면 전선주는 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지만 혹시라도 진입하셨다면 끌고 가십시오. 그냥 무시하고 끌고 가셔도 된다. A프로는 다시 5일선을 일시적으로 깨트렸다가 양봉으로 믿고 있던 양봉으로 5일선을 안착하는 모습이죠. 다시. 그러니까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은 2차 전진 나쁘지 않습니다.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뭐 바닥이죠. 바닥에서 모양 잡힌 종목들은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진입하시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 기다리면 상방으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차분히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리마 HQ도 보안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제가 말씀드린 뒤에 한번 흔든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21선 돌파 흐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상방 신고가 나올 때까지 봅니다.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파이메딕스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밀 자리 없습니다. 21선 도정 21선 가볍게 넘기는 모습이고,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양봉 나왔죠 벌써. 그러니까 연일 좀 모양을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자, 그럼 금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일과 비슷하게 추천주를 똑같은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종목 조광피혁입니다. 조광피혁은 제가 이젠 전일 말씀드렸죠. 저평가되어 있다. 이 종목은 자사주를 다 처분한다는 가치를 봤을 때는 한 주당 가치가 1.87배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죠. 46.5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이 그 자사주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총주식 100%라고 한다면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4월 기준으로 최저점이 5만원이라고 본다면 5만원을 적용시키면 93,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 금에 밀리고 있다, 금이 이렇게 세력이 기회를 줬다,
일시적으로 흔들었다. 마이너스 9%까지 밀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담아야지. 만약에 여기 위에서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 그런 다음에 밀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야죠. 손절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 밀린다고 해서 이거 내가 잘못 이거 매수한 거 아니야? 이거 엉터리 전문가가 이거 추천해가지고 물려버렸어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공짜라고. 그리고 갭으로 뛰었잖아요. 갭으로 뛰는 종목이 어떻게 쉽게 죽여? 쉽게 죽지 않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오늘 보면서 웃었다니까요. 밀렸을 때, 야, 이거는 기회를 이렇게 주나? 이렇게 밀렸을 때는 정말 꽁으로 더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93,500원, 심지어 심하면 10만원대로 넘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사주 관련주 중에서. 그러니까 자사주 수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조강표가 제일 저평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제일 저평가야. 최저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종목 빼고는 다 고평가예요. 자사주 수가 이제 자사주 이제 비율 높은 종목도 보면 다 고평가고 이 종목만 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어떻게 한다? 내일 혹시라도 또 음봉 모양으로 또 밀리는 형태로 혹시라도 나온다 장중에? 그러면 매수해야지. 그럼 믿고 다니는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안 넘길까? 전 넘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넘기고 이제 93,500원 이상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저는 이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펫플라스틱 관련해서 삼성물산 말씀드렸고, 삼성물산은 장중에 슈팅이 나오긴 했죠. 밀렸다가 믿고 다니는 형태로 슈팅이 나오긴 했으나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다시 음봉으로 잡혔는데 어때요? 5일선 깨트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죠. 더군다나 스프개 거래량으로 5일선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스프개 거래량 5일선 지켜줬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세력들 물량을 다 들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력들이 대체로 물량을 다 들고 있으면 자전거를 해가지고 5일선 부근에선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깨트리질 않고 스프개 거래량으로 방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만약에 5일선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이게 세력 확인이 된 겁니다. 매집이 잘 돼 있다는 게. 그럼 내일 만약에 추가적 밀린다. 그럼 믿고 있다는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올 확률 매우 큽니다. 아니면 시간으로는 좋은 흐름으로 끝났거든요. 이 종목. 시간으로는 막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2.71%로 마무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갭으로 끌어올려서 믿고 다니는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내일은 넘길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펫플라스틱 관련주가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대장거래량으로 실려서 들어왔잖아요. 7월 8일날 제가 이때 이제 추천드렸고 다음날 급등 나온 거잖아요. 맞죠? 28% 이상 저점에 샀으면 30% 이상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세력이 미쳤다고 밑에서 흔든 다음에 여기 신고가 대장거래량으로 악성 매물 먹이면서 끌어올리겠나?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앞전에 있는 거래량들보다 압도적으로 수급을 넣어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성 물량 먹이면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어버리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손해본다는 얘기거든. 대부분 물량을 다 매집해놨는데 여기서 밀어버린다? 그러면 세력들이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앞전 고점 돌파 넘기면서 세력들이 떨굴 공리를 할 거다. 떨군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전히 뭐다? 좋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조정 나왔으면 종가 베팅 하셔도 되는 거고, 내일 갭상승 막 2%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보합권 부근으로 뭐 살짝 거의 음봉으로 밀 때 매수하셔도 괜찮겠죠. 믿고 있다는 형태로 장단 한번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전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추천드렸죠. 맨 처음은 한커미드, 미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 단타쟁이들이 좋아할 거다. 특히 한커미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에 반해서 코코는 좀 아쉽긴 했어. 물론 코코니 시초가가 마이너스 시작을 해가지고 편하게 매수를 하셨을 거라 봐요. 편하게 매수하시고 어떻다? 믿고 달리고 솔직히 말해서 반등이 나왔으면 못해도 10% 드시는 겁니다. 못해도 최소 8%에서 크게 먹으면 12%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근데 여기서 끝나냐?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음봉 모양 나왔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의 거래량이 이 음봉 모양의 이 음봉이 되었을 때 거래량을 상회했죠. 비슷하죠. 엇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5일선 위에서 양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형태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 신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양봉이 이쁘게 달았으니까 내일 추가 시세 신고가가 나오지 않으려는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흐름. 아니면 다음 주까지 지켜보셔야 되고, 그러면 음봉만 잡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때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전 코콘이 좀 계단형 형식이라서 좀 좋게 봤어요. 왜냐면 코콘은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고요. 이 부분 때도 추천드리고 한방 상방으로 세게 먹었죠. 먹은 다음에 여기에서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죠. 긴 밑골이 도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관심 가지셔도 된다. 그래서 5일선 부근에서 거의 뭐 밀렸을 때 매수하셨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전 여전히 신고가 한 번 더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 왜냐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한 번씩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매우 크므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안전빵은 제가 한국정보통신과 K넷을 말씀드렸죠. K넷 같은 경우는 21선 돌파 앞두고 워밍업을 하는 중이다. 5일선은 잘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봉 흐름이 나온 다음에 5일선 이제 위에서 워밍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매수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편하게 들어간다면 K넷 매수하는 게 맞지. 솔직히 말해서. 고가 매매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뭐 다른 유튜버들은 강한 종목 매수하는 게 큰 수익이 나는 거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의 뭐 매매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 더 많다 사실. 근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고가 매매 잘못 판단해서 잘못하면 말 그대로 나가리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실적이나 연동해서 진짜 고가 매매도 좀 그 제가 조광피역처럼 이렇게 계산적으로 잘 맞아떨어졌을 땐 고가 매매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차트 베이스를 보는 거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서 아직 바닥을 기는 종목들 보시는 게 더 나은 거죠.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안 나올까? 나오거든요. 이거 내일이라도 상가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벤코의 글로벌 봐봐요. 벤코의 글로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때 관심 가지셨던 분이 몇 명이나 됐을까? 지금 21선 잘 넘기잖아요. 잘 넘기고 음봉점 받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과연 바로 앞전고점 돌파 나올까? 지금 이 시기 보면 보세요. 이때만 보더라도 5일선이 뭐예요? 어때요? 5일선이 20에서 하향 돌파하고 또 어때요? 5일선이 하향 단계로 간 다음에 다음날 양봉 나오면서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고 사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K렛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5일선이 21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21선만 강하게 양봉을 뚫어지면 5일선도 당연히 21선 뚫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쏟고 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벤코의 글로벌처럼. 다만 과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바닥을 끼는 스테이블 관련주들은 한 방식은 앞전 정고점 부근 내지 신고가는 나올 거다. 저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하고 한국정보통신 이 두 종목은 나쁘지 않아요. 한국정보통신은 5일선 21선 위에서 심지어 5일선 잘 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장대 한 번 나오면 무섭게 시세 튀는 겁니다. 왜냐면 악성 물량이 없어요. 이 종목은. 왜냐면 이 부분에서도 매수 거량이잖아요. 상승형 음봉으로 끝난 거지 하락형 음봉이 아니거든요. 그 뒤엔 거래 없이 밀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위에 시세가 나오면 이게 막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라붙은 매수 수급 빼고는 거의 뭐 매도가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력들이 다 매집을 하고 있다. 완벽하게 매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충분히 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 종목하고 한국정보통신하고 K넷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전빵을 한다 그러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